뼈에 관련된. 테니스 엘보. 시큰이니까. 하나, 둘, 셋. 예. 그러니까 이게 말 못할 병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러져서 이런 거라도 맞아요. 하고 있으면 어머 저 사람 아픈가 보다 이런데 이게 보여지지 않는 시큰시큰 막 이 괴로움이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네, 일단 사람들의 뼈는 뭐 나이가 들어도 부러지면 붙으니까 계속 만들어는 지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단단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가 대개는 여성들 같은 경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만들어지긴 하지만 빠져나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뼈가 점점점 골에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밀도가 낮아져요. 그런 거를 골 감소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진행을 해서 어떤 기준 이상을 넘어가서 이제 골절의 위험이 늘어나는 기준으로 접어들면 골다공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 가고 있는 연속 성상에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폐경이 되고 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다공증 빈도가 계속 많아져서 대개 50대부터 급증을 하게 되는데 60대 일반인들 중에서 한 35%는 골다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대로 넘어가도 31% 정도는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질환이 이제 골다공증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리면 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생기는 건가요? 네, 제가 그림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뼈는 겉에서는 멀쩡하게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런 뼈의 기질들이 겉을 싸고 있는데 안에는 저렇게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굉장히 골절 위험이 커져요, 골다공증은. 제가 뭐 장마철이나 겨울에 항상 환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제발 넘어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되고 나면 척추골이 부러지면 6개월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보통 3개월 누워 있고 6개월 동안 거동을 못 하고 이런 가장 굵은 뼈가 대퇴골인데 대퇴골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져서 뭐 그런 걸 넘어서서 부러지고 사망률까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죠. 한지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저는 이게 골다공증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설거지를 많이 했다, 손을 많이 썼다 그러면 손가락 마디마디 욱신욱신, 손목도 욱신욱신, 좀 운동을 좀 무리했다 그러면 무릎 관절 욱신욱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재욱 선생님은 통증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골다공증에 들어가는 건지. 네, 사실 그렇게 특정 관절이 좀 쑤신다는 거는 관절염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소적인 관절이 아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린 느낌이 있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골다공증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이 있으면 가셔가지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중년 여성분들 뭐 건강검진 받고 난 이후에 골다공증 초기래요. 맞아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요, 뼈가 시려요, 뭐 이런 얘기는 참 여성분들에겐 많이 듣는데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골다공증에 걸렸다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남성분들은 여성에 비해서 골 밀도라든지 골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폐경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때문에 골 밀도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다가 폐경이 되고 나면 우리 몸에 뼈를 약간 좀 분해시켜주는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훨씬 더 높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경이 된다, 폐경이 된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네.